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20학번 최사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20학번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넌 학창 시절 때 영어 과목 성적은 어떤 편이었어? 영어 과목이 내가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보니까 나는 3년 내내 절대평가로 수능을 치렀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았었어. 다만 문제는 내신이었는데 처음 1학년 1학기 때 내신 시험을 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받았었고 분발한다고 분발했지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도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은 2등급 문 닫고 2등급을 받았었고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신 영어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항상 무언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작은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서 그래서 사전 계획을 좀 많이 세웠었는데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는데 객관식 문제는 사실 쉽더라고. 내용만 알면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 시험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소수령 대비를 많이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남은 5학기 모두 다 1등급을 맞을 수는 있었어. 가장 높았던 성적은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었는데 전교생이 330명 정도 되는 자사고였는데 거기서 영어 과목은 2등을 했었어. 너는 그러면 영어 성적이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연교 가셨는데 뭐 아이고야. 그런 거는 중요치 않았어.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한테 배우다가 이제 어머니가 포기를 하셔서 아이고. 나를 영어학원에 데리고 가셨는데 아이고. 영어학원에서 나한테 같은 나이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그 반에는 레벨이 안 맞아서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이고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첫 중학교 시험 때 정말 다이나믹한 점수를 받고 충격을 또 먹어가지고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한 60점 정도로 올렸었는데 60점이 올라갈 게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조금 이제 어법이랑 뭐 여러 가지 단어들도 많이 외웠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까지는 그 중학교 때 영어 실력 성적으로 쭉 그냥 뭐 1등급은 계속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냥 단순 암기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이미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교과서 지문이나 뭐 또 다른 교재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준비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어서 계속 1등급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우리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또 트렌드도 요새는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우선 정시 분야의 경우에는 내가 정시로 희망하는 학교는 영어를 굉장히 다 적게 보는 학교들이었어. 그 탐구 2점짜리 하나 틀린 것보다 영어 2등급 맞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정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없었었고 그래서 솔직히 영어 공부를 등한시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학교는 잘 왔을지언정 지금 와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내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친구들이 다들 영어 공부를 좀 덜 하다 보니까 다소 쉬워지는 경향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 난이도를 높이지 못하는 대신에 범위를 늘리는 전략을 쓰신다고 영어 선생님께 들었었거든. 그래서 나는 자사고기도 했어서 범위가 모의고사 지문 하나하나 실려있는 게 총 300개였고 그 안에서 랜덤으로 한 30개 정도 뽑아서 시험이 출제가 되는 형식이었어. 내신 공부 같은 경우에는 범위에 있는 영어 지문을 다 보는 건 물론이고 중요한 지문들은 정말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보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나올 만한 문장이나 어법 요소들 같은 것들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형식으로 시험이 출제된다고 생각해. 요새는 우리만큼 연계율이 EBS 연계율이 높지가 않더라고. EBS. 그리고 주요 대학 몇 군데는 감점 기준을 조금 더 강화했다고 해. 영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요새 조금 빡세졌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등한시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연계율이 70에서 한 50 정도로 낮아졌다고 하더라고. 뭔가 실제 수능장에 갔을 때 이제 또 긴장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연계율을 거의 체감을 잘 못할 것 같기는 해. 그 정도면. 맞아. 그래서 뭔가 개개인의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좀 중요해졌다라는 게 요새 트렌드인
차이가 아닐까. 일단은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는 또 차이점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리고 만약에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 차이점을 어떻게 좀 대비를 했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에게 영어가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괴리가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갖다가 해석을 하시오 이런 문제가 45개가 있다면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책 한 권을 시험 범위로 던져주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있는 지문들을 다 읽고 내용을 전부 익혔었어. 그러면 내용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풀 수 그치. 있지만 사실 세세하게 바꿔서 어휘나 어법이 나오는 문제들은 풀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리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장을 통째로 비워놓고 장문화라는 형식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만 아는 수준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문별로 중요한 거를 더 체크를 해서 중요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보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시험 전날에 반복해서 보고 그렇게 공부했었어. 그럼 너는 수능과 내신 영어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해? 일단은 수능이 뭔가 더 포괄적인 느낌이긴 하지 내신은 더 세세한 거를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 내가 영어 과외를 많이 하는데 과외 학생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너는 수시 준비를 하냐 정시 준비를 하냐 이거야. 근데 자기는 완전 수시파다. 그러면 진짜 교과서 지문을 한 줄 한 줄 분석을 하고 문법도 완전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야. 근데 선생님 저 정시파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넘어가는 편이야.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수능 어법은 사실 몇 부분만 알면 풀 수 있어.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 교재를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신을 할 때는 더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뭐 장문도 좀 해야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기는 해. 수능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둘 다 일단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휘력으로 꼽았는데 약간 외울 때 너만의 꿀팁?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 외우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생각 없이 반복만 했던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영어 단어장을 처음으로 사서 처음으로 펼쳤을 때 1일차를 외우고 그 다음 날에 1, 2일차를 외우고 다음 날에 1, 2, 3일차를 외우고 그렇게 해서 5일차까지 간 다음에 6일차 때는 2에서 6일차까지 5개를 외웠거든. 그래서 하루하루 5개씩 이렇게 밀려가는 거지. 그러면 한 회차를 5번 보는 셈이란 그치. 말이지. 그러면 사실 안 까먹는단 말이야. 나 까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한번 테스트를 하긴 했어. 책이 이렇게 있으면 영어가 적혀 있고 뜻이 적혀 있으면 종이 같은 걸로 가려놓고 이거는 무슨 뜻, 이거는 무슨 뜻 이렇게 쭉 하면서 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했었고 결론은 반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맞아,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해. 그럼 나도 너랑 똑같이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단어장 앞면 찢어질 때까지 진짜 그거를 계속 돌렸었거든. 영어 학원 같은 데를 가도 사실 새 책을 사라고 하는 학원보다도 한 책을 가지고 진짜 몇십 번을 돌릴 정도로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야. 왜냐하면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휘책 같은 거 보면 접두사와 접미사가 정리돼 맞아, 있는 게 많은데 나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그게 뭐 예를 들면 포트가 이동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에이블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으면 포트업을 그대로 붙여버리면 맞아, 맞아. 이동 가능한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꽁으로 외우는 거야. 그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럼 너는 어법 공부는 어떤 식으로 했어? 어법 같은 경우에도 한 권의 어법책을 정해서 그냥 반복을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양이 작지만 핵심만 다 정리가 된 책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어법 요소들을 공부를 하고 그거를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었어. 어쨌든 언어는 체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한국어와 대응을 해서 어법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려워했던 거는 한국어에 없는 영어의 어법이었거든. 특별한 시제 같은 것들이나 도치 같은 거는 한국에 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뭘 어려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반복해서 공부를 했고 예시로 된 문장이 있으면 그거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는 지문에 그런 어법 요소가 등장해 있으면 체크해 놓고 반복해서 보는 형식으로 어법을 익혀 나갔었어. 그럼 너는 어법을 어떻게 공부했어?
나도 너처럼 근데 처음에 막 기초가 그렇게 탄탄하지도 않았고 어휘가 그렇다고 또 탄탄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어법을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무슨 시제도 현재, 과거, 미래 뭐 이것만 알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건 과거 완료, 현재 과거 완료. 완료가 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나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 막 울면서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근데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고 예문을 많이 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예문 위주였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교재를 한번 들고 와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 우선 도치가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어에는 없는 어법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워했던 거고 내 내신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어법이었어. 여기 보면은 개념이 있지. 강조할 문장 성분을 문두에 오게 할 때 강조어구, 동사, 주어 혹은 조동사, 주어, 본동사로 어순이 바뀌는 것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이거를 이해를 해보자면 강조어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위치를 한다면 원래 있던 주어, 동사 순서에서 동사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일반 동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캔과 같은 조동사와 일반 동사 이렇게 두 개나 그 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동사들로 이루어진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동사만 있는 경우에는 동사를 주어 앞으로 가져오는 거고 조동사와 본동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가 하나의 동사 구를 이룰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가져오는 게 도치라고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1번부터 2번까지 다 보는 거지. 부사구 도치가 있는데 여기서 부사구 도치라는 거는 부사구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came이 동사의 역할을 하는데 다운이라는 게 앞에 오기 위해서 더 스노우 came에서 came 더 스노우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도치라는 걸 아예 모르고 지문 속에서 이 문장만 이렇게 하나를 보다 보면은 다운이 왔다 눈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이상하게 맞아. 해석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있어, 말이지. 있어. 이거는 도치를 알 뿐만 아니라 익숙하게 여러 번 예문을 통해서 반복을 하고 문제풀이도 해봐야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를 전부 알고 숙지를 하고 익혀놔야만이 이 도치라는 단원을 보지 않고도 문장에서 문제없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어법 문제를 내신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그래서 여기 1번 문제를 예시로 한번 풀어보면 이 문제에는 도치를 이용하라는 말이 아무데도 없잖아. 근데 스스로 도치라는 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법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 밑줄 친 문장을 보면 I didn't consider being class president before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아무런 어법적인 요소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다시 쓰라고 하는데 네버가 맨 앞에 있다는 점에서 도치를 이용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게 도치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그거를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서 주어와 서술어 구를 찾는 거지. 여기서는 I가 주어일 거고 did not consider이 서술어 구였을 거야. 그래서 고려하지 않았었다라는 게 총 동사가 되는 거잖아. 컨시더리 일반 동사이긴 하지만 그 앞에 did not도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았었다라는 맞아. 동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 부정어구가 맨 앞에 왔고 그 다음으로 동사 주어 순으로 도치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느 동사가 가장 앞에 와야 되냐면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did가 와야겠지. 노동사인 did가 맨 앞으로 오면 never did가 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쭉 써주는데 그 다음으로는 I가 올 거고 그 다음 이어서 쓰려니까 not consider being class president before이 되는데 not consider를 그대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never에서 이미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not 대신에 consider being class president before만 써주면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본다면 뭐라고 생각해? 나는 집짓기인 것 같아. 어느 과목보다도 어휘나 어법 같은 기초적인 실력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아까 말했던 무대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신에서의 경우에도 어법과 어휘인 기반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는 일단 영어가 뭐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적 향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 뭐 나 같은 경우에도 아까 60점을 올렸다고 했지만 60점을 올리기까지 내가 했던 거는 그냥 단어랑 어법 공부만 쭉 하는 거였거든. 근데 사실 국어랑 수학은 그렇게 진짜 몇 가지만 단기간에 한다고 해서 훅 늘지는 않잖아. 그치?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냥 어휘랑 이런 것들만 외워줘도 확실히 성적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적이 가장 빨리 향상되는 과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영어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성적 효과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과목들에서 뭐 포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어 과목만큼은 진짜 열심히 꾸준히만 하면은 빛을 보는 날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꼭 포기하지 말고 다른 과목보다 조금이라도 더 시간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적 향상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영어가 수능에서는 절대평가라는 이유로 굉장히 등한시하고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나서 결국에는 고2, 고3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영어 공부를 대비하셔서 내신에서는 영어가 상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대비하셔서 후회 없는 입시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재를 활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앞에서 지혁이랑 얘기를 했듯이 요새는 교과 전형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 모의고사 영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신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한 요새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내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책인 것 같아. 작문 연습을 뭔가 우리가 해볼 일도 없고 사실 수능 모의고사를 대비를 할 때는 뭔가 세세한 문법에 좀 주의를 기울이기보담도 좀 큰 틀에서 문해력을 좀 상승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문법 포인트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런 문법 포인트들을 장문 문제, 직접 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점에서 내신 서술형을 딱 대비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고등학교 영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랑 스타일이 정말 다르고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겪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서술형을 전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재가 있었으면 도움이 더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특히 또 나는 장문 서술형을 타겟으로 나온 교재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 나도. 혹은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교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면 고등학교 서술형을 대비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교재를 활용을 해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를 구독자님들한테 또 안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학사랑 이번에 스튜디오 S가 이 책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이 어법 서술형 금요 포인트 15를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안녕. 안녕.